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20대 대선에 출마하기로 한 최대길입니다. 민생민주국민전선이라는 단체의 대표도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7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오전 11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무를 보고 있는 청와대 앞 민수광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왜 나와 있는가? 우리 국민 모두 잘 알고 있고 국민 모두가 심각한 집합 이동 그리고 영업의 자유를 오늘부터 정말로 심각하게 침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거리두기 4단계로 급작스럽게 방역 단계를 상향을 했는데 이것의 부당함을 알리고 국가 방역 전략에 큰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정부는 6월 말에 지난 7월 1일 날 수도권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2단계로 방역 지침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틀 3일 동안 환자가 1000명 이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자 정부에서는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불과 그 의사결정 과정은 채 일주일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채 일주일이 되지 않은 시간에 결정을 하고 7월 12일 오늘부터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4단계로 방역수칙을 강화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행 중입니다. 지금 집회도 모든 집회가 금지가 됐고 행사도 금지가 됐고 1인 시위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1인 시위를 하는데도 여러가지 지금 제약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토록 본질적 내용이 침해돼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문제를 삼는 것은 단기간 내에 하루 이틀, 2, 3일, 일주일 내에 환자 수가 1000명이 발생했다, 1500명이 발생했다. 그래서 방역 현장에서 어떤 방역 대책들이 잘못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점을 비판하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코로나19 현황을 봤을 때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을 델타 플러스 변이 이런 것들의 출현들을 봤을 때 얼마든지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문제 삼는 것은 7월 1일 날 말 그대로 거리두기 2단계를 하기로 했다가 7월 12일 날 불과 2주도 안 된 시간에 기본적으로 거리두기 4단계로 갑작스러운 어떤 방역 대책을 변경하는 이런 어떤 무원칙하고 무능한 방역 전략의 부재와 방역 대책의 부실을 그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벌써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여러 번 유행을 거듭하고 이번에 이제 4차 유행까지 왔는데 1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18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이 오랜 기간 동안에 과학과 의학적인 어떤 사실, 통계, 그때그때 변화하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 또 국민적인 어떤 사회활동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계속해서 효율적인 전략을 새로 갱신하고, 새롭게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유연하고 탄력적인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대체 뭘 하고 있었길래, 확진자 수가 늘기만 하면은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고, 조금 줄면 또 하향하고, 이번엔 급기야 저녁 6시 이후에 사적인 모임, 2사람까지만 모이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대책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문기사에도 나왔습니다만 지하철하고 버스는 만원 버스가 돼서 출퇴근을 하는데 택시에는 또 2사람까지만 타라는 것이 현 정부의 방역 지침입니다. 뭘 하자는 겁니까? 방역 쇼를 하자는 겁니까? 정말 코로나19를 막는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그런 효율적인 실효적인 방역을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줄곧 지난 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정치 방역이다. 방역이 아니라 방역 쇼다. 확진자 수가 늘게 되면 자신들의 정권이 비판을 받게 되니까 그것을 면피하고자 계속해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이동을 제한하고 국민의 모임을 방해하고 금지하고
이런 더 이상 어떤 한계를 넘지 말아야 될 국민의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들을 자꾸 침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타겟은 자영업자에게만 맞춰져 있습니다. 지하철, 버스, 대중교통수단 아무런 제한도 없습니다. 택시에만 또 2인 이상 두 사람까지만 탈 수 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에게만 밤 6시, 오후 6시에 두 사람까지만 모일 수 있다. 10시까지 문을 닫아야 된다. 그 5시에 문을 여는 자영업자들이 많은데 식당, 카페, 술집, 작은 소규모 소상공인들이 많죠. 6시부터 2인까지만 모이면 도대체 이게 장사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말라는 얘기입니까? 살라는 얘기입니까?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천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그 고용된 저임금 근로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 다 합하면 1,500만을 이릅니다. 왜 그 사람들만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실효적이고 과학적인 방역이 아니라 방역쇼, 정치 방역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죠. 방역 전략이 대체 뭡니까? 오늘 또 지금 오후에 청와대에서 특별점검회의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다고 하는데 회의만 그동안에 얼마나 했어요? 1년 6개월 동안 그동안에 아무런 방역 전략도 없이 확진자 늘면은 모이지 마라. 확진자 줄면 조금 자유를 주겠다. 모여라. 이런 단선적이고 단편한 무지한 방역 대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1년 6개월째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죠. 국민들도 힘들고 그런 어이없는 규제를 가야 되는 현장 공무원들도 힘이 듭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 12월 김호란이라는 사람을 어용학자를 방역기획관으로 임명을 했던데 그동안에 뭘 한 겁니까? 6개월 동안. 당시에도 자격이 없으니까 어용학자 정부 편만들은 당장 파면하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방역 전략과 대책으로는 안 된다. 정부는 그간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백신 조기 확보도 실패했기 때문에 그리고 치료시설도 충분히 확보해 놓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선택지가 이렇게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백신을 충분히 확보해서 많은 국민이 백신을 맞았고 또 치료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경제활동을 정상화시키고 필수적인 사회활동들은 정상화해 놓으면서 개인 방역을 준수하고 환자의 조기 발견을 통해서 빠른 치료, 효율적인 치료 이런 방향으로 방역 전략과 대책을 근본적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일반 감기나 독감 수준으로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19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 전략의 핵심 목표는 무엇이 돼야 되는가? 코로나19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3년, 5년, 10년 그 이상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 방역 전략의 목표는 코로나19와 함께 생활하면서 모든 사회활동을 정상화시키는 것, 바로 그것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전략으로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방금 저희가 모두에서 좀 설명을 드렸죠. 그것은 첫 번째, 치료 중심의 방역을 해야 된다. 이제는 전 국민을 일률적으로 통제하고 강제하는 이동 금지라든지 집합 금지라든지 그런 방식의 일률적이고 전체적인 통제 방식이 아니라 일단 치료 중심의 방역을 해야 된다. 충분한 치료 역량과 치료 시설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하루에 1,000명, 2,000명, 5,000명이 발생하더라도 대부분 환자는 무증상이거나 경증 환자입니다. 생활치료센터, 코로나 전담병원, 코로나 중증 환자를 볼 수 있는 중증병원들을 충분히 갖추고 의료진을 충분히 갖추어서 언제든 만반의 치료 준비를 해 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한적 전파 차단의 방역 전략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과 같이 거리두기 4단계, 아예 직장생활 외에는 학교도 지금 다 등교가 금지가 됐습니다. 직장생활 외에는 집에만 있으라는 이런 사실상 준공세 조치입니다.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제한적 방역 조치, 그동안 코로나19의 코비드-19이라는 질환의 역학적 특성들을 지금 우리가 18개월간 경험을 했을 때 제한적 방역, 즉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즉 효율적인 마스크를 쓰고 손 위생을 철저히 하고 개인들 간의 거리를 일정 부분 두고 이런 것을 철저히 준수하고 그리고 환자 초증상이 있을 때는 이 진단적인 체계, 진단 역량을 충분히 지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을 해서 빨리 환자를 찾아내서 그 환자들을 치료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치료 중심 방역과 제한적 전파 차단은 방역, 이 전략으로 바꾸고, 그리고 모든 경제활동과 보육활동 등등 필수적인 사회활동을 정상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거기에 고용된 근로자들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들은 이제 생존의 갈림길,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19와 이제는 함께 지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이런 방역 정책은, 방역 전략과 대책은 더 이상 우리 사회가 감당하기 힘듭니다. 지금 벌써부터 더 이상 견디질 못하고 자영업자들이 서서히 모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집단적인 행동, 단체 행동이 아마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이 크게 어떤 확대가 되면 국민적인, 범국민적인 저하 운동으로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간의 방역 실패, 정치 방역에 대해 책임을 지고 방역 전략 부재에 대해 책임을 지고 내각이 총사퇴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상 내각을 빨리 구성을 해서 새로운 비상 대응 기구를 만들고, 그리고 그 새로운 비상 대응 기구에서 신속하게 1주, 2주 사이에 1주, 2주 만에 새로운 방역 전략을 세우고 그 방역 대책을 실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코로나19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한편 더 중요한 건 국민의 경제활동과 모든 필수적인 활동들을 정상화를 시켜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0대 대선 후보, 대선 출마자로서 국가의 어떤 통치와 동영을 하겠다고 우리 사회의 공식으로 공표를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는 코로나19,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상황인 것이고, 그래서 저는 코로나19에 관해서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의학적 정보와 현장 정보, 국민들의 어떤 의견을 많이 듣고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런 어떤 치료 중심의 방역과 제한적 전파 차단의 방역, 이후 방역 전략의 전환, 그리고 방역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현재 내각으로는 더 이상 힘들다. 한마디로 무능하고 무원칙해서 더 이상 이 사람들을 믿고 우리가 이 방역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각 총사퇴를 해야 된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정부가 계속 이런 엉터리 방역을 1주, 2주, 3주 지속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억압하고 자영업자들을 다 죽음의 길로 내몬다면은 그런 국민적 저하운동의 중심에 최대집이 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1위 시위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